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세 사라지는 이유, 서울도 지방도 너무 명확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를 말씀드리면서 전세 제도가 자연스럽게 인구 절벽과 함께 소멸되면서 매매가 폭락이 온다. 전세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 매매 가격 폭락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미리. 요즘 이데일리 뉴스인데 전세 반환 보증금, 전세 반환 보증 프로수만 좀 내렸는데 지금 빌라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빌라 시장 안 좋은 거 요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이 올 겁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오히려 빌라 시장하고는 거꾸로 전세 제도가 강화되고 정부에서 대출을 더해주면서 지금 약간의 강세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다 말짱 꽝입니다. 나중에 전세 제도 사라지고 나면은 지금 빌라 좀 충격받았지만 나중에는 아파트가 조정되지 않은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방하고 서울로 나누어서 전세 제도가 왜 소멸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부터 봅니다. 소멸 가능성 있는 지방 아파트의 변화. 현재는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걱정할 만합니다. 나중에 인구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일어난 일도 아니지만 걱정 하나로 벌써 기름이 제거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수요가 없다는데 기름이 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기름이 제거되면서 전세 가격은 큰 변동이 없겠으나 기름이 제거되면서 매매가가 빠지고 있는 과정이다. 지방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전세 가격도 조금은 내리겠죠. 그러면서 기름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붙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 제도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라는 게 자연스럽게 소멸될 겁니다. 지방은 거의 이게 눈에 보입니다. 소멸 가능 지역의 새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수요가 많죠.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수요가 거의 없다. 오늘 임대료가 최고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심적으로 오늘 임대료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월세만 받을 겁니다. 월세만. 월세가 집값 대비 6% 이상. 왜 임대 수익률이 좋은가? 매매가가 떨어져서. 그리고 월세를 내놓는데 누가 전세 달라 그러면 그럴 수 없고 월세가 싫으면 그냥 집을 매수를 해라.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당연하죠. 집주인이 재산세는 내가 내고 네가 전세 사는 그런 형태로 하자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러면 바보죠. 나중에 미래에 수요가 없다. 미래에 영원되는 집인데 내가 재산세까지 내면서 전세 줄 수는 없겠죠. 지금 제 말이 와닿지 않으신다면 월세가 집값 대비 6%, 7%, 10%, 20% 이렇게 갈 수가 있는가? 갈 수가 있습니다. 5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도 갈 수가 있겠죠. 시기에 따라서 요거 보겠습니다. 임대 수익률 50% 넘는 거주 공간은 소멸 지역에서 나온다. 지금 실제 요런 거 있습니다. 플랜트 현장 한 3, 4년 돌아가죠.
지방 플랜트 공사 현장, 시기에 따라서 출력 인원이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3, 4년간 박작박작합니다. 이런 동네 가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빌라 모두 만실입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 인근에 가설 사무실을 허름하게 짓습니다. 방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세는 25만 원. 빌라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면은 미어 터집니다. 지금 수익률 계산해 보시면 50%가 넘죠. 당연한 겁니다. 3년 지나면 수요가 빵원이죠. 철거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소멸이 예상될 경우에 임대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매가가 담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매매가가 담백해지면은 임대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매매가가 담백해지는 이유는 소멸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전세제도 소멸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생각보다 더 경제적으로 초토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거대한 담보물이죠. 담보물이 영원으로 수렴 중이랍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엄청난 유동성 흡수가 진행되겠죠. 요거 지방에서 끝날까? 지방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 아파트도 결국은 상당수가 서울 아파트를 위한 담보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방 아파트가 초토화된다. 담보물이 영원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 담보를 통해서 돈을 땡겨서 서울 아파트 샀을 경우 그 자금줄 자체가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순망치안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입술 없으면 엄청나게 이가 시립니다. 서울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장기 저금리의 의미는 집값 더럽게 늦게 오른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성장이 더디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짚었습니다. 주택이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저금리 영향도 있겠으나 전세 제도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엄청난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막 뿌렸죠. 유동성을 마구마구 뿌려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단순하게 저금리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앞으로는 초고령 사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통계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소득 수준이 거의 수평으로 갈 겁니다. 거의 소득 수준 증가가 미미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인구까지 줄어들면은 GDP는 전체 GDP 요거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전세 부흥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부흥기는 소득 증가 속도가 빠를 때 일어나죠. 소득 증가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 어느 날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죠. 금방 따라잡습니다. 소득 증가 속도가 빨라서 금방 따라잡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전세 끼고 영끌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죠. 전세 끼고 매매하면, 아파트 매수하면은 마구마구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왜? 소득 증가 속도가 빨라서.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착각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은 순망치안, 서울 아파트도
전세제도 소멸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지방전세 소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전세가 소멸되어 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매매가부터 떨어지고 있죠.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붙어버리죠. 전세가 자동 소멸되는 거죠. 지방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울은 어떤가? 순망치 않이죠. 순망치 않. 자금줄이 말락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팍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갭투기 멸망합니다. 서울 갭투자의 멸망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반짝 급등하고 반짝 시장이 미칠 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최저가에 집을 팔고 ETF 투자한 사람이 위너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런 시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갭 투자하면은 멸망이구나. 사람들 생각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전세 제도는 소멸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언제까지 정부가 부채 과도하게 땡겨가지고 집값 부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그런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방은 당장 소멸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서울은 순방치 않. 갭 투자 해봤자 재미가 없더라. 재미가 없으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재미가 없으니까 전세를 내놓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전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엄청난 폭락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로 돌아가는 아파트 시장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전세제도 소멸과 은행, 그리고 월세 한번 보겠습니다. 집주인, 지금은 월세를 주고 조금 생활비 마련하는 분도 계시고, 돈이 좀 없는 분들은 전세로 돌려서 갭 투자하는 분 계시고, 이렇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세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수수료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전세는 뭐냐? 중간에 브로커가 있습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전세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월세를 주는 시스템인 전세 제도, 요거 때문에 중간에 브로커가 마진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집주인이 마진을 좀 덜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월세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월세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직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세 제도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태생적으로 월세는 직거래, 전세는 중간에 브로커, 모든 거래는 발전합니다. 인터넷 상거래. 지금 일반 상가가 어려운 이유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브로커 끼고 임차해서 월세를 낭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월세는 살아남지만 전세는 죽을 겁니다. 월세는 세는 마진이 없어서 요게 사라질 수가 없죠. 반면에 전세는 집값이 팍팍 올라가는 시기에만 가능한 거죠. 브로커한테 수수료 주고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이상 수익이 나더라. 이런 게 없으면 집주인들 전세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피아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평소에 토건족 할 때 그 토건족은 안전 못 쓰고 망치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토건족의 가장 핵심은 요 브로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가 단지 전세 대출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대출도 있고 PF 대출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건족의 핵심은 이 브로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관점에서 월세와 전세의 효율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월세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너무너무 당연하게 소멸될 거니까 정부에서 지금처럼 편파적으로 도와주지만 않으면 전세 제도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는 제도니까 그 이야기는 아파트 폭락 필연이다.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